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이제 나는 명랑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혹시 드시지 않나요? 이 책의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상담심리학 교수로 널리 알려진 이호선 교수와 기자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취재해온 김사랑 작가입니다. 두 저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스로 겪은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질문에 따뜻하면서도 솔직하게 답을 건넵니다. 오늘 북리뷰에서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명랑함이라는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내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혹은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책 속에서 길어올린 명랑함의 힘,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명랑하다라는 말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흔히들 밝다, 쾌활하다, 늘 웃는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호선 교수와 김사랑 작가는 명랑함을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책은 명랑함을 삶을 대하는 태도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란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 불확실함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책의 서두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랑함은 내게도 쉽지 않았다. 힘들 땐 주저앉고 싶었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조금 더 명랑해지기로 결심했다. 이 한마디가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명랑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명랑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명랑함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명랑함의 본질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명랑함이란 단어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그래도 웃고 살아야지 라는 말이 때로는 위선처럼 들릴 때도 있죠. 저자들은 이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냅니다. 명랑함은 현실의 고통과 슬픔, 분노, 절망을 무조건 감추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호선 교수는 자신이 경험한 슬픔과 상실, 그리고 심리 상담가로서 만난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례를 들어 명랑함이란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즉, 명랑함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명랑해지기로 한 것은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다. 슬픔이 있기에 그 슬픔에 짓눌리지 않으려 명랑함을 택한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삶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 상실, 좌절, 실패.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태도, 바로 명랑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랑함을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통해 명랑함이라는 태도가 내 일상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명랑함은 슬픔이나 좌절을 밀어내는 억지 긍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런 내적 회복 탄력성이 명랑함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명랑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명랑함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여유,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로 전염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괜찮아,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라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힘. 상대방의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따뜻함. 이런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명랑함이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명랑하게 살기로 한 건 내 선택이다. 명랑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을 내 마음의 주인 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명랑해질 수 있을까요? 책은 명랑함이 결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곳곳에 제시합니다. 첫째,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소음을 줄이기. 명랑함은 내면의 평화에서 출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 후회, 불안, 비교. 이런 생각의 소음을 줄이는 것이 명랑함의 시작입니다. 저자들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건 정말 지금 필요한 생각일까? 라고 자문하라고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자기 비난, 남과의 비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런 생각을 스스로 걸러내는 훈련을 통해 명랑한 마음의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명랑함은 억지로 우는 얼굴에 미소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슬프구나. 조금 지쳤구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과정을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기라고 표현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연습. 명랑함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즐거움에서 피어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반려동물의 귀여운 몸짓. 저자들은 명랑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오늘 나를 웃게 한 것을 기록해보는 습관. 이런 사소한 연습이 쌓여 명랑한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넷째, 타인을 위한 작은 친절 실천하기. 명랑함은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도 전염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면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책은 명랑한 삶이란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작은 웃음을 건넬 때 그 명랑함은 2배, 3배가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랑함이 항상 유지될 수 있을까요? 책은 이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합니다. 명랑함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명랑함은 연습이고 훈련이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건강의 위기, 사랑하는 이의 상실. 이럴 때 명랑함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자들은 명랑함이 무너진 날을 숨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그런 날에는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다독이고 오늘은 좀 쉬어가자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명랑함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작은 습관, 미약한 의지라도 괜찮으니 다시 한번 명랑함을 연습해보는 것. 책에서는 명랑함 일기를 써보라고 제안합니다. 명랑했던 순간, 감사했던 일, 나를 웃게 했던 사소한 장면을 기록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감동은 무엇보다 두 저자의 진솔한 삶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온 이호선 교수 역시 자신의 상실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도 때론 무너졌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랑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고백은 우리가 명랑함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 다양한 직업과 나이, 환경에 있는 실제 독자들의 변화도 소개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했던 한 직장인은 매일 한 가지 명랑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엄마는 억지로 조언하기보다 같이 웃어주는 연습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는 후기를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명랑함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명랑함이 단순한 태도를 넘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명랑하게 살기로 했다는 선언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명랑함은 힘든 세상을 이기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자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명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외로울 때 명랑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든 일도 많지만 오늘도 명랑하게 살기로 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무너져도 괜찮아. 나를 지키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명랑하게 살아내는 거야. 오늘 북리뷰를 보시는 여러분께도 이 따뜻한 명랑함의 에너지가 닿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명랑하게 살기로 한 두 저자의 이야기처럼 한 번 더 웃어보고 나를 다독여주고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명랑한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의 명랑함이 내일의 더 큰 용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